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반국가 세력. 오늘 한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임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셈이어서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 일베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우적 인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반국가 세력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종전선언의 목적은 북한의 침략을 용인하기 위한 거란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3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과 현 야권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권을 겨냥한 듯 괴담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이 뿌린 시민단체입니다. 야당은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에 빗대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과대망상 수준의 발언이라며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나오는 대통령의 경축사는 국정 운영의 기조가 담겨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등으로 위장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권 카르텔 근절과 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색채의 국정 운영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일본을 향해선 이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반국가, 공산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정치권에선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와 각을 세운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건설 카르텔과 교권 확립 등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한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일본을 향해선 우리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여당은 자유,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일본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 등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육사에 이어 국방부까지 홍범도 장군의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도 이런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가 이념과 정체성을 본격 거론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 공산 집단을 언급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2달 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공산 전체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유엔군 사령부 초청 간담회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공산 세력을 잇따라 비판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흉상을 옮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념 논란을 지난 정부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갑작스럽게 그게 진행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가가 되지 않겠느냐. 야당은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관련한 절차와 경위 등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이 막 종료되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자, 강희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죠. 현안에 대해서 꽤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약 10분 넘게 공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부 책임론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야권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타협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정율성 역사공원 등 역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념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차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분식 회계만 가득하고 또 내실이 하나도 없는 망하기 전 기업과 비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연찬회장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